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장동 수사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시점을 보니까 영장 심사 지금 며칠 남긴 시점이에요? 네, 영장 심사가 이제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는 이 극단적인 선택 자체보다도 이 수사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유 본부장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제 고인이 관여된 부분으로 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돼서 2억 원의 뇌물을 대장동 관련돼서 하는 정영학 회계상 등으로부터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 예. 뇌물수수 협의로 이번에 영장이 청구가 됐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대장동 관련돼서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민간업자들과 같이 모든 것들 설계를 한 당사자로서 당시 유원홀딩스도 대표도 맡았죠. 예. 유 전 본부장이 또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부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모든 계약서에 다 도장을 찍었는데 예. 그러기 전에 그런 사장이 직무대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장이 물러났어야겠죠. 그 전에서도 황 사장이 물러나도록 하는 강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투신한 이 유 본부장이 계속 강요를 하고 시장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황 사장에 대한 퇴사 압력에 있어가지고 중간 고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영장 청구 사실에 그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이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또 이 수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이 유원홀디스 대표를 맡았던 유 전 본부장이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사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예. 그리고 그것이 성남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결고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망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2인자, 그러니까 또 유투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대장동 수사 상황에서도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수사 상황 자체에서도 위축되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 연결고리에 대한 참고인을 상실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기존에 진행됐던 수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황 사장이 물러나도록 강요했다라는 녹취록, 이번에 이제 한 유 전 본부장의 이런 녹취록이 나온 지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관련된 수사들이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에서 수차례 벌써 소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황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많은 권한을 주도록 하는 인사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왜 일어났는지를 얼마든지 규명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필요하다면 신병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무고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면 되는데 몇 달 동안 아무런 제대로 된 것이 없다가 갑자기 이 부분은 또 남겨놓고 다른 부분만 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마치 이 윗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망하는 것까지 야기한 그 결과까지 나타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사뿐만 아니라 기존 수사도 왜 도대체 이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피의자가 핵심적인 당사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왜 그렇게 해당되는 수사를 초기에 적절하게 빠르게 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가 언론에까지 이제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인데 예. 그 의혹도 지금 퍼즐을 맞춰줄 사람이 사라지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회식을 이제 크게 하면서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도 못 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 수사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민간업자들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설계와 선정과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것. 예. 이 과정에 있어서 공적 주체들이 완전히 포섭됐다는 것이고요. 이 포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있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성남시 차원에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이후에는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예. 또 나머지가 하나가 이제 이거를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법조, 정치 쪽의 로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쪽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동력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보자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그 위원장도 맡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민간업자들이 관여한 부분들이 어떤 개별적인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핵심의 요직, 어떻게 보면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포섭할 수 있는 인물들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성남시에게 이제 이익을 제한한 부분들이 성남시의 도시정책, 임대주택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소위 말하는 윗선이 누구이고 누구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지배구조, 이런 경영진이 갖춰지고 됐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수사가 늦어지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수개월 동안 수사화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영장에 대한 발부 직전에 사망함으로써 앞으로 수사에도 굉장한 난항이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안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특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데 대해서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현실화되어야겠죠. 정말 이제 신기한 일입니다. 모두가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마치 다 저기 뒷동산을 보자라고 하는데 가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김만배 씨 영장 청구 그리고 영장 발부 이후에 그리고 회식으로 인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사 중단, 핵심적인 수사 담당했던 책임했던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이 이후에는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복잡한 수사를 총괄해서 이끌었던 실무 책임자가 사실상 경질된 상황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검을 가는 것도 아니고 마치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고 일단은 이 사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유한기 전 본부장 입장에서 최근에 소환 조사도 여러 번 받았고 보통 영장 심사를 앞두고는 보통 심리적인 압박이 더 거세진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당연히 이제 수감 생활 자체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직 또 도시공사 사장으로 이제 재직 중이신 상황에서 갑자기 구속되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압박은 무엇일까 보면은 결국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있어서 자신이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번에 2억 원에 대한 뇌물 수수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돼서 영장이 청구가 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황 전 사장의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문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하거나 문제가 된다면은 이게 이 오늘 사망하신 유 본부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밝히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압박만을 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한 심적 부담감, 특히나 지금 구속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전체 성남시 윗선에 관한 수사를 자신의 진술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이쯤에서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기 때문에 주제를 좀 바꿔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러니까 검찰총장 당시에 법무부로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각하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더 판단을 안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처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무를 정지하는 처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일단은 직무를 정지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처분인 정직 처분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또 했고요. 이 정직 처분과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 각각 행정소송을 했던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직무 정지를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제일 첫 번째 결정이 있었고 여기서는 윤 총장이 직무가 복귀를 했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징계 처분, 이 정직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윤 후보가 패소를 했습니다. 오늘 내려진 거는 그중에서도 이 징계 정직 처분 자체가 아니라 정직에 관해서 또 바로 내려졌던 직무 정지에 관한 잠정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라는 거는 소송 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본 거고요. 소송 요건
정치권에 결함되는 것은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 요건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아마 소의 이익 부분에 있을 겁니다. 예. 소위 말해서 정직 처분은 검찰총장이 물러난 다음에도 변호사로서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공무원연금 등에도 이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소로 다투어가지고 다시 취소를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직무정지 처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소송에서 이거를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다투의 소송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판단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고 용어도 어렵고 내용이 네. 이제 복잡하다고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무정지 하나가 있고 정직 2개월이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소송을 낸 거고 네. 앞서 이제 10월에 윤석열 후보 측이 이제 패소를 한 거는 정직 2개월에 대한 그렇습니다. 내용이고 오늘은 직무 정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건데 오늘은 그러면 뭐 승소다 패소다 이런 내용은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네, 법원에서는 할 필요 없는 소송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할 필요 보면 없는 소송이다. 됐죠. 예, 그럼 각하.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도 안 한 거네요? 네, 뭐 하면서 이제 각하 결정을 하면서 가끔 이유로 그런 것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예. 원칙적으로는 각하 결정을 했다면 소송 요건이 없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 요건이 되는지를 보고 되면은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비슷하게 이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돼서도 원래는 법무부 쪽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소송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내용을 봐야겠지만은 소송 요건이 된다고 봐서 본안에 판단한 거라면은 오늘 이 판결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는 소송 요건 자체가 안 된다. 특히나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0월에는 직무 배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패소하면서 항소를 했단 말이죠. 혹시 오늘 이 뭐 소의 이익이 없다 이런 판결들이 그 항소한 판결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영향이 거의 없을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0월에 쓰던 소송은 이제 정직 처분에 관련된 소송인데 예. 거기서 징계 사유의 적절성에 관한 것들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좀 이례적인 거는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오늘 각하 판결이다. 이 판결 재판부가 본안 판결, 그러니까 정직 처분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보고 또 하겠다 해서 이거를 좀 늦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각하 판결을 할 거라면은 뭐 굳이 그걸 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소의 이익 자체는 그거랑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소송에서 결국 시중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징계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궁금해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각하에 따라 가지고 특별히 그거는 판단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겉으로만 보면 좀 궁금한 게요. 지금 10월에 있었던 거랑 지금이랑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이게 법원이 다르다고 이렇게 결정이 다른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분이 다르고 법원이 다르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 신급의 법원 재판부끼리 서로 구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 먼저 판결이 나왔으면은 보통 이제 그 판결에 완전히 배치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들을 보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체는 차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차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대상이 된 처분 자체의 성격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지난 그 직무 배제에 관련된 법원의 인정 여부는 아예 뭐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법원이 인정했었던 윤석열 후보가 당시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채널 A와 관련된 수사 방해 와 관련된 부분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또 이제 채널 A 의혹에는 감찰을 방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저렇게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아마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일단은 저 세 가지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항소심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만약에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 소를 취하했다라면은 저 징계 사유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판단이 없이 그냥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일단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이상 2심에서 이거를 다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실익은 이 당시 징계가 정당하지 못했고 어떤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당시에 이제 윤 후보가 주장했고 또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로 예. 그런 부분들을 행정법원
차원에서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 1심에서 이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본 이상 항소심에서도 이거를 다투지 아니하기에는 윤 후보 쪽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직무정지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냈던 소송은 각하가 됐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